대만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매혹적인 섬나라로 전 세계 여행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화민국으로 알려진 대만은 역사, 문화,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160여 개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대만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다루며 당신을 매료시킬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소개할 것입니다. 높은 마천루일까요? 아니면 음악을 틀어주는 쓰레기 수거차일까요? 이 특별한 섬나라의 신비를 풀어보며 함께 놀라운 세계를 탐험해보세요. 이를 불의 고리. 대만은 불의 고리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의 힘을 증명하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 태평양 지역은 말굽 모양으로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대만은 이 역동적인 지역의 중요한 일원으로 매년 1000개 이상의 눈에 띄는 지진과 만일 7000개의 감지되지 않는 지진을 겪으며 끊임없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대만의 지질 구조는 활성판 위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핫스팟입니다. 하지만 지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은 양명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유명한 다툰 화산군을 포함한 4개의 활성 화산 지역을 자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울창한 녹음 속에서 숨막히는 경치를 감상하며 활성 화산 바로 옆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2017년에는 과학자들이 타이베이 중심에서 9마일 떨어진 곳에서 마그마 방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양명산이 단순한 휴화산이 아니라 번화한 도시에 가까운 활성 화산임을 강조합니다. 대만의 불 속에서의 독특한 위치에 가장 매료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잦은 지진, 화산 지역, 아니면 마그마 방의 근접성일까요? 아래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2. 대만 사람 중 원주민은 단지 24%, 대만 인구의 극히 일부만이 이 섬의 원주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대만 사람의 약 2에서 3%가 원주민입니다. 이 원주민 집단은 소수이지만 새로운 이민자들은 거의 24%를 차지하며 한족은 인구의 거의 95%를 구성합니다. 이는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혼합을 만들어냅니다. 대만은 공식적으로 16개의 원주민 부족을 인정하며 각 부족은 수세대에 걸쳐 보존된 고대 역사와 문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 원주민들을 간이라는 용어로 분류하며 이는 높은 산이라는 뜻으로 중국의 56개 민족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대만과 중국 간의 복잡한 관계를 강조하며 역사와 정치가 뒤섞인 매혹적인 방식입니다. 이러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원주민 부족들은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놀랍도록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이들 부족은 복잡한 수공 예품과 생동감 넘치는 축제를 통해 대만의 문화 경관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대만의 복잡하고 매력적인 문화 역사는 지질학적 과거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다음 진실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더 멋진 콘텐츠를 계속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의하시죠? 3대만과 중국 사이에는 한때 육교가 있었다. 대만은 평범한 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바다 수위가 훨씬 낮았던 시절, 우리가 지금 대만 해협이라고 부르는 곳에 걸쳐 육교가 드러났던 때를 대만이 섬이 되기 전 이 육교는 본토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육교는 108km에 달합니다. 약 20에서 30만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발을 내디딘 최초의 모험가들은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멋진 자연의 경관을 통해 탐험하며 대만이 될 땅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약 6,500년 전으로 빨리 감아보면 대만 원주민의 조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탐험가들과 달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대만의 다채로운 문화 모자이크에 기여한 다양한 여정들을 인식하는 것은 경이롭습니다. 대만은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륙붕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동쪽에서는 해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광대한 지역에는 평균 깊이가 겨우 60m인 대만 해협이 있습니다. 대만 해협은 두 개의 육지를 나누는 단순한 수로 이상으로 각각 고유한 이야기를 가진 수많은 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펑후 제도는 이 매력적인 지역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4. 타이베이 101.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의 기초에 서 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타이베이 101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입니다. 2004년 10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선정되었고 이 칭호는 2007년까지 자랑스럽게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타이베이 101은 여전히 경이로움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친환경 건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낮은 탄소 배출과 최소한의 전기 사용을 자랑하는 그 친환경 설계는 미국의 에너지 및 환경 설계 리더십에 의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부는 상점과 부티크를 탐험하는 쇼핑객들로 북적입니다. 101층으로 구성된 이 건물은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100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도시가 펼쳐지는 모습이 숨막힐 정도입니다. 기초에는 고급 패션부터 지역 기념품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대형 쇼핑몰이 있어 진정한 쇼핑 천국입니다. 그 위에는 13층부터 84층까지 사무실이 있어 경이로운 전망을 제공합니다. 가장 높은 층에는 건물의 마법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타이베이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와 공학적 업적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전시를 위해 모여듭니다. 가장 매력적인 특징은 타이베이 101 댐퍼로 660톤의 진자가 바람과 지진으로 인한 건물의 흔들림을 상쇄합니다. 그 옆에 서면 인류의 기발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만은 공식적으로 13개 국가에 의해 인정받고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대만은 현재 13개의 공식 외교 동맹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13개의 동맹국 중 9개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이러한 제한된 인식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서 비롯되며 각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국의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중국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2001년 유엔은 대만의 정당한 정부로서 중화민국의 인정을 중단하였고 이어서 2079년에는 미국도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대만을 자국의 한 성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대만이 많은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대만은 여전히 40개 이상의 주요 기구의 회원입니다. 올림픽에서는 대만이 중국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주요 강대국과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표 사무소와 영사관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독특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대만의 축제는 정말 독특합니다. 6.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축제를 가지고 있다. 대만을 돌아다니면 짧은 시간 안에 섬 전체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작은 크기는 매력으로 시간을 선물해 줍니다. 대만의 역사적인 중심지인 타이난에서는 수세기 동안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며 고대 사원에서 활기찬 야시장까지 숨겨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치를 바꾸고 싶다면 대만의 고속철도가 단 2시간 만에 남쪽 끝으로 데려다 줍니다. 북쪽이는 타이베이에서 고요한 켄팅 국립공원의 해변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결코 멀지 않으며 멋진 주안해안과 타로코 국립공원은 하이킹, 폭포 탐험, 대만의 험준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끝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등불 축제 날에는 타이난의 작은 마을에서 대만의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이벤트인 얀수이 벌집 불꽃놀이 축제가 열립니다. 불꽃놀이를 하늘로 쏘는 대신 관중에게 직접 쏘아 올립니다. 이 전통은 20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수천 개의 로켓이 무작위로 발사되는 거대한 벌집 구조물을 점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참가자들은 헬멧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이 벌집 근처에 서서 혼돈을 받아들입니다. 안전 조치와 공식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상은 흔하며 축제의 위험한 본질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강렬한 장관과 위험의 스릴에 이끌려 얀수이를 찾습니다. 7. 베토벤의 멜로디와 함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다. 아이스크림 트럭이 음악을 틀고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대만에서는 거리에서 가장 시끄러운 트럭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만에서는 전통적인 쓰레기통을 찾기 힘듭니다. 대신 청결의 전사인 쓰레기 수거차를 만나게 됩니다. 이 트럭들은 하루에 2~3번 순회하며 가끔의 휴식 외에는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이들은 종종 재활용 트럭과 함께 다니며 사람들의 손에서 직접 퇴비와 재활용을 수거합니다. 대만은 55%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재활용률을 자랑하며 환경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들이 쓰레기를 언제 내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라는 아름다운 소리가 거리에서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내놓으라는 신호입니다. 축제 시즌 동안에는 트럭이 징글벨과 같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노래로 바꾸어 쓰레기를 내놓는 일상적인 작업에 휴일의 마법을 더합니다. 대만에서는 쓰레기 수거조차 매혹적인 경험이 되어 실용성과 음악적 즐거움이 조화를 이룹니다.
시간을 초월한 멜로디에 맞춰 쓰레기를 버리는 기쁨을 상상해보세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기 생산국. 대만이 동아시아의 작은 섬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디지털 기기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입니다. 대만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스마트폰과 의존하는 컴퓨터의 중심입니다. 놀랍게도 대만은 세계의 고급 컴퓨터 칩의 95%와 반도체의 6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경이로움의 주인공은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입니다. 2087년에 설립된 TSMC는 대만의 기술 분야의 자부심이 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칩 생산업체이자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SMC는 통합회로를 만드는 데 전문화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의 디지털 생활에 필수적인 작고 강력한 부품입니다. TSMC의 최첨단 기술은 소비자 전자제품, 통신 및 자동차 응용 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습니다. TSMC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로 반도체 제조의 경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가장 좋은 점은 TSMC가 단순한 지역 영웅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기술 회사에 칩을 공급하는 글로벌 리더라는 것입니다. TSMC의 전문성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책상 위에 노트북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만은 글로벌 기술 강국일 뿐만 아니라 현대적 편리함과 전통적 매력을 독특하게 혼합한 곳으로 스쿠터 문화와 자동차 렌탈의 도전 과제가 잘 드러납니다. 그 대만에는 스쿠터가 많고 자동차 렌탈은 매우 비쌀 수 있다. 대만은 인구 2명당 하나의 오토바이가 있을 만큼 오토바이가 넘쳐납니다. 이 스쿠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활 방식입니다. 대만의 밀집된 도시와 제한된 공간은 주차를 악몽으로 만들지만 스쿠터는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작고 기민하며 예산 친화적입니다. 스쿠터는 출퇴근, 볼일, 도시 탐험에 이상적입니다.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대만의 활기찬 거리를 스쿠터로 누비는 스릴과 편리함을 사랑합니다. 이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험입니다. 하지만 대만에서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수요가 높아 가용성이 제한되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섬의 아름다움은 모두를 끌어들이지만 자동차 렌탈 보험 규정은 여기서 더 엄격합니다. 보험은 종종 렌탈 비용에 포함되므로 예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 방문자는 추가 요금이나 보증금 또는 서류 요구 사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미리 계획하세요. 대중교통이나 특정 여행을 위해 개인 운전사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렌트를 선택하신다면 업체를 비교하고 가격을 확인하며 추가 요금과 제한 사항에 유의하세요. 이 나라의 편의점 밀집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대만은 인구당 편의점 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편의점들은 도시뿐만 아니라 외딴 섬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하이라이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만의 숨막히는 산을 하이킹하다가 세븐일레븐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황야에서 성소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편의점은 기차역, 공항, 병원, 사원 등 어디에나 있어 대만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들은 지역 인기 간식부터 세계적 간식까지 다양한 스낵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이 편의점들은 작지만 놀라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맥주, 일회용 속옷, 군고구마, 버블티, 아이스크림, 오뎅, 세탁세제, 화장품,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포를 보내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이벤트 및 교통 티켓을 구매하고 드라이 클리닝을 하고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문서를 인쇄하고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 결제와 전자상거래 픽업 포인트와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대만의 편의점은 정말 이름에 걸맞은 곳입니다. 10일, 대만에서 가장 긴 무지개가 기록되었다. 2018년 11월 30일, 자연의 장관으로 영원히 기억될 날입니다. 이날, 타이베이시 양명산의 아름다운 언덕에 있는 중국문화대학교의 연구자들은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9시간 동안 하늘을 수놓은 가장 긴 무지개를 기록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자연이 우리에게 화려한 쇼를 선사하기로 결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양명산에서는 무지개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무지개 수도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생생한 아크가 나타나는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하늘에서 동시에 4개의 무지개를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아름다운 공원을 거닐다가 울창한 녹음 속에서 하늘에 펼쳐진 무지개를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마법 같은 경험입니다. 12. 대만. 세계 최고의 버블티와 우롱차의 원조 버블티 또는 펄 밀크티. 보바는 2000년대 80년대 대만에서 시작된 문화 현상입니다. 대만의 거리에서 간단한 차 음료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국제적인 센세이션이 되었습니다. 대만에서 버블티는 사실상 비공식적인 국민 음료입니다. 버블티는 차, 우유 기반 또는 과일 맛으로 보통 차가운 상태로 쫄깃한 타피오카 펄이나 다른 재미있는 토핑과 함께 제공됩니다. 그 매력은 클래식 밀크티와 타피오카 펄부터 상큼한 코코넛 젤리 과일차까지 끝없는 가능성에 있습니다. 각 모금은 흥미로운 요리 모험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버블티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좋아하는 음료가 될지도 모릅니다. 맛있음 외에도 버블티는 대만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활기차고 창의적이며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대만의 풍부한 요리 유산과 다양성을 세계에 보여줍니다. 대만은 또한 독특한 기후와 지리 덕분에 우롱차로도 유명합니다. 알리산, 리산, 동딩과 같은 유명한 차 지역에서는 꽃과 과일 향이 풍부하고 구운 맛이 깊은 고급 우롱차를 생산합니다. 대만의 차 생산자들은 전통 기법과 현대적 방법을 결합하여 세계 차 대회에서 꾸준히 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깊은 문화 유산과 차 재배 전문성, 높은 글로벌 수요는 뛰어난 우롱차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는 대만의 독특한 재배 조건이 차의 독특한 맛과 건강 이점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 섬이 세계적인 차 생산국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대만의 맛있는 버블티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롱차는 섬의 풍부한 요리 유산을 보여주는 반면 대만 요리의 모험적인 정신을 진정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취두부의 대담하고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13. 대만의 사랑받는 간식은 당신의 코를 떨어뜨릴 것이다. 대만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취두부입니다. 이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호기심이 생기거나 약간 긴장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강한 발효된 두부로. 그 냄새는 거의 300m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부는 왜 그렇게 악명 높은 냄새를 가지고 있을까요? 현지 전설에 따르면 각 판매자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비밀 레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부는 특별한 소금물에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담가둡니다. 이제 마법이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두부는 완벽하게 튀겨져 바삭한 겉면이 독특한 맛을 가두어 줍니다. 하지만 그 신비한 마리네이드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발효된 우유, 채소, 고기와 생선 조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맛의 폭발이네요. 놀랍게도 강한 냄새에도 불구하고 맛은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튀김에서 오는 바삭함과 자연의 맛이 어우러져 입안에서 파티를 여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곁들임 음식도 잊지 마세요. 톡 쏘는 피클과 매운 소스가 강한 두부와 잘 어우러져 맛의 조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대만은 맛있는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플라스틱과 작별하고 있다. 대만의 목표는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눈에 보이고 있으며 그 영향은 놀랍습니다. 대만의 좋아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는데 플라스틱 빨대가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2020년까지 주요 식당들은 플라스틱 빨대와 작별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5년까지 대만은 지속 가능성 목표를 계속 발전시킬 것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인 빨대, 쇼핑백, 식기 및 컵은 더 높은 비용이 부과되어 모두가 두 번 생각하고 폐기물을 줄이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대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은 단순한 금지 조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섬 나라는 혁신적인 재활용 프로그램을 선도하고 재사용 가능한 대안을 촉진합니다. 대만이 변화를 수용하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영감을 줍니다. 그러니 그 활기찬 거리를 걷거나 맛있는 요리를 즐길 때 모든 작은 행동이 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에 기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대만의 아이들은 가장 오랜 시간을 학교에 다녀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대만 사람들은 뛰어난 근면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일하는 시간 기준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것은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비하세요. 대만의 학생들은 세계의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짧은 학교 날은 잊어버리세요. 대만에서는 학생들이 학교가 끝났다고 여겨지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다려보세요. 더 있습니다. 그 시간은 추가로 학원, 보충 수업 및 기타 수업에 할애하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마라톤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런 걸까요? 이는 대만이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시간을 기꺼이 투자합니다. 게다가 혁신과 비판적 사고를 육성하는 커리큘럼으로 모든 분이 소중합니다. 다소 압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대만 학생들은 이 환경에서 번창하며 각자의 산업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곤 합니다. 학교 시간을 고려할 때 대만 아이들의 놀라운 헌신을 잊지 마세요. 정말로 생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 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뤘으면 좋겠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